남미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공항 인근에 비가 쏟아지듯 폭격이 이어집니다. 같은 시각 도심 곳곳에선 붉은 섬광이 번쩍이고 연이어 거대한 연기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상공에선 헬리콥터로 보이는 항공기가 줄지어 저공 비행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은 새해 첫 토요일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감행됐습니다. 군사시설물 인근에 폭격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도시 곳곳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폭음에 놀란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Comenzaron a sentirse aviones volando y explosiones. Y varias explosiones, por lo menos como unas 8 o 10. Y bueno, y salí ahora a dar una vuelta. Aquí lo que podemos conseguir es el humo. 폭발 소식이 전해진 지 2시간여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습 사실을 SNS를 통해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아내와 함께 체포돼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신병을 미국이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워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해상을 봉쇄하고 지상 공격을 예고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에 전투기와 폭격기, 무인기까지 150여 대가 한꺼번에 출격합니다. 작전명 확고한 결의. 목표 지점은 수도 카라카스의 마두로 대통령 은신처입니다. 헬기로 저공 비행한 특수전 항공연대 나이트 스토커가 도착할 무렵 인근 공항과 항구, 도심엔 폭격이 쏟아집니다. 단숨에 방공망을 무력화한 사이 지상에선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진입해 잠자던 마두로와 부인을 끌어냅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마두로 체포를 위해 델타포스는 안전가옥 모형까지 만들어 기습훈련을 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앞바다엔 항공모함을, 카라카스엔 비밀 요원을 투입했고 스텔스 드론으로 마두로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했습니다. How he moved, where he lived, where he traveled, what he ate, what he wore, what were his pets.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이 카리브해 미 군함에 인계되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성공 사실을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If Maduro pushed back or resisted killing Maduro. It could have happened. It could have happened.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었다며 트럼프는 군사력을 과시했지만 미군 6명이 다쳤고 베네수엘라에선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4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년 마두로 철권 통치는 불과 3시간의 기습작전에 무너졌고 트럼프는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항공기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항공기는 곧장 경납고로 향했고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맨해튼으로 이동한 마두로 부부는 다시 마약 단속국 뉴욕 집으로 가 지문 채취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는 좋은 밤이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쯤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미 동부 시각 기준 새벽 3시 반쯤 베네수엘라를 떠나 관타나모 기지를 거쳐 구치소까지 마두로 대통령에겐 긴 하루였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에 기소됐습니다. 마약 테러 공모와 코카인 밀수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등의 혐의입니다. 미 법무부는 당시 공소장을 보완한 대체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영부인과 아들, 또 측근도 기소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콜롬비아의 옛 반군 조직과 연계돼 코카인 수천 톤을 미국에 반입했다는 이유입니다. 마약 테러 공모 혐의만으로도 최소 20년의 형을 받을 수 있어 그는 여생을 미국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외신들은 마두로가 현지 시각 5일 정오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첫 출석한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아마도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협력할 거라고 기대했던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 명뿐이라며 마두로 석방을 요구하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겁니다. 이번 군사작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거들었습니다. 마두로가 선택한 것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하길 바란다며 이전보다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석유 봉쇄 등의 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다만 이번 군사작전이 석유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석유가 풍부해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들에 의해 통제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where we live, and we're not going to allow the Western Hemisphere to be a base of operation for adversaries, competitors, and rivals of the United States. 루비오 장관은 또 의회 승인 없이 작전을 수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기소된 마약 밀매범을 체포하기 위한 법 집행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제사회는 대체적으로 외국 영토를 공격해 대통령을 체포한 미국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반응했습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과 위협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外交部发言人昨天表示，中方对美方悍然对一个主权国家使用武力，并对一国总统动手，深表震惊，予以强烈谴责。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환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단순한 마약 단속 작전이 아닌 전쟁 행위였다며 의회 승인 없는 군사 작전을 맹비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베네수엘라의 요청으로 미국 동부 시각 5일 오전 10시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마두로 대통령 법원 출석 2시간 전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회의 소집 요청을 이웃국인 콜롬비아가 안보리에 전달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지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